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헤드라인 보고 있으면 지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이슈에 굉장히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 국가에 정말 경사가 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 G7에서 계속 지금 초청받고 있죠. WTO에서 미국 상대로서 대승했죠. 무디스에서 ESG 그 환경사회 정부의 지배구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 우리 1등급 받았어요. 그 1등급 받은 나라 전 세계 1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수출 사상 최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에 윤석열에 이제 너무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는 정부를 홍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소홀히 했거든요. 좀 우리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잘한 것들 다 기사들 스크랩해가지고 좀 홍보해주는 것들을 좀 여기 집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엊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 사실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하는 거는 KBS 정현주 사장님이 방심위 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됐다고 하거든요.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주호영이랑 국진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당장 처리하라고. 근데 국진당이나 애들은 양심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왜냐, 국진당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정현주 사장 중에 한 분이잖아. 사장 자리를 강제로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배임 혐의로 씌워가지고.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해직 기자 하면서 KBS 사장을 하고 한겨레 사장을 하면서 싸운 바른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린 거거든요. 자리를 뺏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러면서 몇 년의 소송을 통해서 정말 사실 많이 늙으셨죠. 강단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 소송을 다 이겼고. 이런 분이 방심위원장으로 가면 좋죠. 물론 방통위원장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방심위원장으로 간다면 그래도 내년 대선에서 이렇게 언론이 지금 사실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조금이라도의 어떤 균형점을 좀 찾는 중심을 좀 잡아주실지 않을까. 전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현주 KBS 사장님의 방심위원장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빨리 공식적인 발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유시민 작가의 사과문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이 아프고 이제 혼동스러운 상황이죠. 작년에 유시민 작가가 제기했던 검찰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 노무현재단의 계좌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걸 인정하자마자 즉시 한동훈이 나와서 자기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동훈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심기일전해서 복귀를 해볼 생각인 것 같은데 뭘 피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그 기자하고 함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인정했나요? 사과했나요? 저는 이 유시민 작가가 왜 하지 않을 사과문을 이렇게 통렬하게 했을까? 검찰에게 후원 회원들에게 그리고 알릴리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정식적으로 완곡한 표현을 써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절 앞으로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자기에 대한 반성문은 되게 뼈를 깎는 듯한 반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자기를 깎는 말이지만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진 평양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유시민 작가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인정하면서 나는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정치 논평하지 않겠다. 정치 논평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고 정지한 거예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글을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끔. 이렇게까지 자기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테러를 끌어버리는 이 유시민 작가의 행동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 유시민 작가의 반성문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 이 과몰입되어 있는 이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그 각자가 써야 될 반성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형성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형성하고 있나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하고 수사하고 지금 언론이 글을 쓰고 스피커들이 말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사실이 가짜뉴스고 오류이며 밝혀졌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한 적 있나요? 박원순 시장을 부관 참시했던 패미들이 그 사실들을 미리 자기들이 흘려놓고 그게 5개월이 지나서 나왔는데 그 어느 누구 사과한 적 있나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3,000번의 통화를 하면서 그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네들이 그 오류에 대해서 검사들의 숙절대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 있나요? 진중권이 그렇게 유시민이나 정경심 교수, 장경욱 교수 붙들고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자기의 오류가 빤판이 깨졌는데 단 하나라도 사과했나요? 서민도 김경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방을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정서적인 적대감, 논리적 확증 평양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가 괴물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 오류는 내 이 싸움을 위해서 그냥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흠은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들보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반대 진영, 우리 다 같이 지금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 자기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본이 돼서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각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알아요. 저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들이 절대 자기를 성찰하거나 돌아볼 수 있는 수호지심을 갖고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사과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유시민 작가는 이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거고, 이거는 우리의 반대 진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진영, 어떤 면에서는 445 분열되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컨트롤 타워를 잃어버리고 각자 분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진영에게 각자가 다 똥파리가 돼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우리 진영,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사차없이 지금 까고 똥파리나 뭐로 매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진영 사람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반성문을 쓰자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싸움을 하면서 김원준 총수도 마찬가지고 주진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 양정철 그리고 작게 말하면 저를 포함하여 각자의 오류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진영의 지금 문제가 뭐냐? 인정을 안 해요. 각자 자기가 만든 그 오류와 그 역사적인 후퇴에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차적으로 희생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오류들이 분명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진영도요, 김어준을 포함하여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나섰다가 도와주려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된통 다시 맞은 상황이거든요.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바람들이 유시민 작가한테 쏠렸고 그 바람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한테는 너무나 과한, 너무나 많은 정치 실험을 했고 다양한 정치 집단과 연대를 했고 결국은 다 배신당했거든요. 특히 민주당한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시민 작가는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작가로 돌아와서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하는 작가가 됐는데 다시 이거는 안 되겠어라고 검찰하고 싸움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화살을 맞은 건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같은 편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논평을 졌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검찰한테 쓰는 반성문인 것 같지만은 이 글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진영한테 같이 반성문을 쓰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가 스스로 괴물이 돼가고 있고 우리가 남긴 이 오류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싸움만을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성찰할 수 없다라는 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유시민 작가한테 너무 큰 결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시민 작가의 정치 논평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슬퍼요, 사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